네,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은요. 옆에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비용을 인식합니다. 수익, 비용, 대응이란 말은요. 당연히 회사가 수익, 돈을 벌려면 뭐 매출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수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출을 하면 거기에 맞는 뭐도 있다는 겁니까? 비용도 대응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에 걸맞는 비용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용이란 건 회사가 당연히 돈을 쓰는 이유는 매출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에 걸맞는 비용을 대응한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 구체적인 세 가지 방법은 직접 대응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 대응시키는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매출 원가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10,000원의 물건을 사와요. 그래서 15,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수익, 회사가 얼마를 벌었나요? 15,000원을 벌게 되겠죠, 돈을. 그런데 거기에 맞는 이 15,000원이 회사에 다 이익이 되는 건 아니죠. 거기에 맞는 뭐도 있어야 돼요? 비용도. 지금 이 상태로만 보면 비용이 얼마입니까? 10,000원이죠. 예, 10,000원에 사와서 15,000원에 팔았죠. 이때 이 10,000원에 사온 걸, 이 사온 물건이 팔렸죠. 이렇게 팔릴 때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매출 원가라고 한다고. 그래서 비용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매출 원가입니다. 회사에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대응한다. 그게 매출 원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비용을 체계적 합리적으로 대응시키는 방법.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감가상각비입니다. 회사가 차를 샀다. 1,000,000원짜리 차를 사면 몇 년 동안 탈 계획이다? 5년 동안 탈 계획이다. 그럼 1,000,000원에 사가지고 5년 동안 회사는 효익을 얻겠죠? 그 5년 동안에 2,000,000원은 나눠서 비용 처리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체계적, 합리적 대응시키는 방법.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라는 거고, 세 번째, 즉시 비용 처리하는 방법. 이거는 발생하면 무조건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건 광고 선전비가 있습니다. 광고는 하면 즉시 비용 처리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혹시 시험 문제 나올 때 비용을 인식할 땐 뭐 이렇게 즉시 비용 처리한다. 그럼 오답입니다. 왜냐하면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 무조건 즉시 비용 처리한다.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사례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들의 사례 대표적으로. 그 다음 매출 원가. 네, 매출 원가, 상품 매출 원가, 도소매 기업이죠. 제품 매출 원가, 제조 기업에서 쓰는 표현이고, 매출 원가가 팔린 거라고 그랬죠. 자, 매출 원가를 구하는 방법은 앞에 다 공통적인 단어가 뭡니까? 기초. 그 다음에요, 당기 더하고, 기말은 뭐 하고요? 빼주고. 그 다음 밑에 맨 끝에도 뭐 하나 달려있죠. 타계정 대체도 빼주고. 타계정 대체가 뭐라고요? 물건이 안 팔리고 사라지는 거, 쉬운 말로 팔린 게 매출 원가라고 그랬죠. 근데 타계정 대체는 안 팔리고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 원가 구할 때는 빼셔야 된다는 거죠. 안 팔린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정 과목 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제조 원가 500번대, 판관비 800번대, 원 재료비, 이건 재료가 소모된 거죠. 원재료비. 그러니까 판관비 쪽에는 나올 리가 없죠. 제조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급여. 제가 여기 이거는 시험에서는 안 쓴다는 소리입니다. 급여는 사무직한테 월급 주는 거를 급여라고 합니다. 근데 500번대에도 코드 번호가 있는 이유는요. 회사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조 부서 직원이라고 해서 전부 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고요. 소속은 제조 부서일지라도 하는 일은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은 제조 부서지만 사무직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게 저 500번대 급여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엔 출제 안 되고요. 그래서 시험엔 요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일반 사무직 급여라는 이름 800번대 요것만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임금은 생산직, 직접 물건을 제조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 월급 줄 땐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00번대는 있을 이유가 없죠. 판관비는 제조와 관련이 없는데 생산직 자체는 제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800번대는 임금이라는 표현이 개정 과목이 없는 겁니다. 상여금, 보너스 줄 때 쓰는 이름이고 잡급, 일용직입니다. 시험에 아주 가끔 출제됩니다. 일용직 급여 줬다, 잡급이라는 표현을 쓰고 퇴직급여, 퇴직금 줄 때죠. 그 다음 우리 퇴직연금 할 때 확정기여형이 있었죠. 그때 쓰는 이름이 퇴직급여고 그 다음 복리후생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개정 과목이죠. 복리후생비, 직원들한테 해주는 건 다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런데 옆에 제가 회사 부담 건강보험료, 여러분 건강보험료를 내죠. 누구도 내고 직원도 내고 회사도 내고 반반씩 내주죠. 실제로 직원들이 내주는 건 직원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예수금, 근데 회사도 반 내준다고 그랬죠. 그때 쓰는 이름이 복리후생비. 그다음 여비, 교통비, 주로 출장비 같은 거죠. 접대비, 거래처 접대할 때 접대비랑 통신비, 전화요금 같은 거죠. 전화요금, 우편요금, 통신비. 그 다음 가스, 수도료, 가스요금, 수도요금 합쳐서 가스 수도료라고 하고요. 전력비, 전기요금입니다. 그런데 옆에 수도, 광열비, 제가 815번 이렇게 썼죠. 이거 두 개 합쳐서. 그래서 만약에 가스요금이 나왔다. 근데 공장에서 가스요금이 발생했다. 그럼 515번 가스 수도료라고 하시는 거고요. 사무실에서도 가스요금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제조와 관련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815번 수도 광열비라고 합니다. 또 공장에서 전기요금이 발생했다. 516번 전력비. 사무실에서 전기요금이 발생했다. 815번 수도 광열비를 쓴다는 소리입니다. 세금과 공가, 각종 세금 같은 것들인데 옆에요.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이거 세금과 공가로 처리합니다. 원래 부가세는 비용이 아닌데 예외적으로 이럴 땐 비용 처리해 줍니다. 간주 임대료란 말은요, 보증금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보증금에 대해도 세금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걸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라고 표현하고 그때 쓰는 이름이 세금과 공가입니다. 그 다음 여기 얘는 위랑 조금 비교하시라는 거. 국민연금도 우리 내야 되죠. 직원도 반 내야 되고 회사도 반 내줘야 되죠. 직원이 국민연금 낸다?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건강보험료도 직원도 낸다고 그랬죠. 그때 쓰는 이름 예수금. 그런데 회사도 반 부담해줘야 됩니다. 국민연금을. 그때 쓰는 이름은 세금과 공가.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 회사가 부담해주는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가. 그 다음 감가, 상각비, 임차료 월세죠. 그 다음에 수선비, 얘는 제가 옆에 참고 수익적 지출하고 관련된 개정 과목이죠. 다음 보험료, 말 그대로 보험료고요.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도 수익적 지출의 한 개정 과목이죠. 그 다음에 경상연구개발비는 시험에 안 나와서 제가 선을 그어 놓은 거고요. 경상연구개발비는 비용 개정 과목이다. 우리 참고로 누구만 자산이라고요? 이런 개정 과목만. 개발비라는 개정 과목이 있었죠. 무형 자산 하실 때 개발비만 자산이란 거.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운반비. 근데 524번 운반비는 제가 선을 그었죠.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얘만 나옵니다. 824번 운반비. 근데 옆에 언제요? 물건을 팔 때 운반비를 824번 운반비를 씁니다. 자, 잠깐 참고로 자, 우리 회사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옵니다. 사올 때 뭐가 발생할 수 있나요? 운반비가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팔아요.
역시 팔 때도 날라다 주느라고 운반비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쓰는 건 뭡니까? 사올 때 쓰는 운반비는 뭡니까? 취득 원가죠. 그래서 무슨 처리합니까? 자산 처리하죠. 시험엔 얘가 중요합니다. 이게 별표입니다. 이때 쓰는 운반비가 뭐라고요? 지금 이게 824번 운반비다. 물건 팔 때 쓰는 운반비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524번 운반비는 시험엔 안 나오는데 근데 코드 번호가 있죠? 있다면 쓸 때가 있을 거라는 소리잖아요. 저건 언제 쓰는 거냐면 뭐 이럴 때 씁니다. 주로 우리 회사가 물건을 사와서 제조하는데 100% 자가 제작하는 회사들이 요즘 드물죠. 외주 준다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은 우리가 하지만 어떤 일은 다른 업체한테 맡깁니다. 그 이제 외주처라고 하죠. 이 거래처에 물건을 맡깁니다. 어떤 일 좀 해달라고. 그러면 물건을 보냈다 도로 가져와야죠. 작업이 끝나면 이럴 때 갔다 왔다 운반비 들 때 그때 524번 운반비라는 걸 쓰는 겁니다. 시험엔 안 나옵니다. 524번 운반비는. 시험의 운반비는 얘만 나오고요. 근데 운반비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운반비가 더 중요하다는 거. 물건 사올 때 운반비는 취득 원가로 자산 처리한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교육 훈련비. 네, 말 그대로 교육비 얘기하는 거고요. 도서 인쇄비. 네, 책 사는 거. 도서비. 그 다음에 인쇄. 예, 명함 인쇄한다, 뭐 복사물 인쇄한다, 그런 거 도서 인쇄비. 소모품비, 네, 이것도 자주 쓰는 이런 개정 과목이죠. 소모품도 회사들에선 짜질구레한 것들, 소모적인 거, 그러니까 금액 얼마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소모품비라고 많이 하죠. 그다음 수수료 비용, 수수료, 그다음 외주 가공비. 네, 아까 외주 준다는 얘기를 썼죠. 그때 쓰는 이름이 외주 가공비라는 거. 당연히 이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800번대에는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 다음 광고 선전비. 네, 광고비 얘기하는 거고 대손 상각비. 돈을 못 받게 되었을 때 그때 대손 상각비 쓰죠. 무형자산 상각비. 그 다음 대손 충당금 환입. 여러분 그 저번 시간에 대소상금 환입이 있었죠. 900번대, 지금은 800번대. 판관비 대소상금 환입. 대손 충당금 할 때 배웠었죠. 비교로. 이 800번대 대소상금 환입은 언제만 쓰는 거다?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움 거기랑 관련된 대손 충당금 환입할 때 쓰는 개정 과목이 800번대 대소상금 환입이라는 거. 그 다음 영업의 비용 쪽에 가셔서 영업의 비용은 우리 900번대 얘기하는 거죠. 코드 번호가 이자 비용, 이자 줬을 때 외환차손, 외화환손실. 이건 같이 비교해서 알아주셔야겠죠. 외환차손은 저번 시간에 외환차익, 외환산 이익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외환차손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 동안에만 쓰시면 되고 긴 이름 외화환산 손실은 결산 때 평가할 때 쓰는 이름이라는 거. 그 다음 기부금. 뭐 기부한다는 말은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기부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타의 대손 상각비. 대손 상각비라는 개정 과목도 있었죠. 판관비 그건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일 때. 기타의 대손 상각비 900번대 이건 미수금이나 대여금을 못 받게 됐을 때. 그 다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매각거래라는 말이 나오시면 우리 받으러움 할 때 한번 나왔었죠. 시험 문제에 매각거래라는 표현이 나오시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을 떠올리시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단기 매매증권과 관련된 개정 과목이었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 우리 감모할 때 얘기 나왔죠. 감모, 물건이 사라지는 거. 정상적인 감모가 있고 또 뭐라고요? 비정상 감모가 있다. 기억나시나요? 정상적인 감모는 매출 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 감모를 지금 영업의 비용 900번대죠. 그때 쓰는 의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다. 비정상 감모란 말은 뭐랑 똑같은 말이다? 원가성이 없는 감모다. 그 말하고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재해 손실, 네, 뭐 재해 발생했을 때 뭐 홍수라든가 태풍 또 뭐 화재
그런 거 나서 당연히 회사는 손해나겠죠? 그때 쓰는 의미 재손실. 전기오류 수정 손실. 지난 시간에 전기오류 수정 이익 계정 과목 배웠죠? 근데 여기 코드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900번대 영업 외 코드.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영업 외로 하는 거고, 만약 중요하다. 그러면 뭐로 한다? 이익 잉여금 코드 번호 300번대 전기오류 수정 손실. 그걸 써야 된다고 그랬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이 이게 뭐 상대적인 거고, 매도 가능 주권 처분 손실, 매도 가능 주권 처분해서 손실 났을 때 잡손실, 잡이익의 반대, 수수료 비용 984번. 여러분 이건 제가 안 써놨지만 이건 언제 쓴다고요? 시험 볼 때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 살 때 수수료, 그때 쓰는 게 영업 외로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쓰는 게 984번 수수료 비용, 이때만 쓴다는 거. 자, 밑에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영업의 비용은 몇백 번대입니까? 코드번호 900번대. 첫 번째 뭡니까? 접대비죠. 접대비는 800번대 코드번호가 있죠? 판관비죠. 1번이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를 잘못 봤네요. 영업비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업비용이니까 이건 아마 800번대를 물어보겠네요. 1번의 질문은 얘랑 반대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거 영업비용이 아닌 걸 뭐라고 하면 될까요? 영업의 비용 900번대. 그러니까 영업비용 800번대하고 영업의 비용 900번대를 구별하라는 거. 접대비는 800번대가 있죠. 831. 그래서 영업비용에 해당할 거고요. 두 번째, 홍보에 이용했다. 이거 뭡니까? 이게 계정 과목이 광고 선전비죠. 광고했다는 거. 이거 800번대죠.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여러분 대손이 발생했을 때 쓰는 이름이 뭡니까? 대손 상각비. 근데 하나 더 있죠. 누구? 기타의 대손 상각비.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앞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그랬죠. 그럼 뭘 써야 됩니까? 얘를 쓰는 거죠. 800번대. 얘는 미수금이나 대여금일 때죠. 900번대. 그래서 대손상각비 800번대죠. 맞네요. 4번 기부하다. 이게 뭡니까? 기부금. 900번대 코드 번호죠. 그래서 4번이 영업 외네요. 2번 판관비에 해당하는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처리되는 거. 재산세를 납부했다. 네, 판관비. 비용 계정 과목입니다. 비용 판관비의 비용. 이게 세금과 공과, 구체적으로 이걸 쓰는 거죠. 자동차세 역시 똑같습니다. 비용이고 세금과 공과입니다. 그 다음 급여 지급하면서 세금 떼는 거. 이거 뭐라고 하죠, 우리? 급여 주면서 세금 떼는 거. 수금. 월급 줄 때, 퇴직금 줄 때 세금 떼는 거. 수금이죠. 3번은 아니죠. 그래서 4번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게 무슨 계정 과목입니까? 법인세 비용이죠. 법인세 낼 때 법인세 비용은 세금 과목가가 아니죠. 얘니까. 그래서 답은 1번, 2번 두 개가 나오네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줄에 판관비에 해당하는 거 800번대 코드 번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1번은요. 공장이란 말이 붙었네요. 그러니까 이건 500번대 세금과 공과를 써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1번이 탈락이고, 그래서 답은 2번 영업부 차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판관비 800번대 세금과 공과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2번에서 더 중요한 내용은요. 잠깐 보충적인 한 설명을 하나 드리면, 지금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나오죠. 여러분 세금할 때 세금은요. 물건 살 때도 세금을 냅니다. 그 다음 내가 가지고 있을 때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이 뭔가요? 이게 취득세죠. 또 해외에서 물건 살 때 관세, 이런 세금들은 살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이건 뭐로 하나요? 이건 취득 원가로 처리하죠. 자산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 물건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는 세금,
그걸 보유세라. 여러분 가끔 이제 신문 같은 데 뭐 보유세 얘기가 나올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야 되는 세금. 그거의 대표적인 게 재산세죠. 여러분도 나중에 뭐 부동산, 아파트라든가 뭐 땅을 샀다, 건물을 샀다, 그럼 재산세라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 자동차를 사가지고 자동차를 처음 살 때는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지만 자동차를 사서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나옵니다. 자동차세. 그래서 이런 세금이 대표적인 보유세입니다. 이런 세금은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그때 쓰는 이름이 뭐냐면 그때 쓰는 이름이 지금 세금과 공과라는 개정 과목을 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시험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취득세와 관세가 중요하지 재산세, 자동세 이런 개정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한 겁니다. 요상. 그리고 이제 구별하시는 건 취득세나 관세는요. 살 때 딱 한 번 냅니다. 사는 건 딱 한 번이죠. 살 때 한 번 내고 보유세는요. 이건 계속 내야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매년 나옵니다. 매년 부과됩니다. 저걸 이제 이 세금은 내기 싫으면 팔아야 됩니다. 아파트 같은 걸 판다든가 자동차를 팔면 더 이상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 매년 계속 냅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은 한 번 내고 이런 세금들은 계속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수익과 비용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것. 직접적인 인과관계.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맨 위에서 했던 거 직접 대응한다 이 말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여러분 직접 대응하는 거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매출 원가죠. 이건 뭐였습니까? 요 두 개는 삼각비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시킬 때 쓰는 게 1번과 2번이죠. 4번 다음의 개정 과목 중 분류가 다른 것 기타에 대손상각비 900번대 모르시면 코드 번호 찾아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자 비용 900번대 소모품비 800번대 판관비 외환차손 900번대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만 판관비고 1, 2, 4번은 다 영업 외라는 거 900번대 코드 번호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전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키시고 일반 전표 입력을 눌러주시고요. 자, 1번 7월달 7월로 들어가시고요. 날짜는 16일 현금 지급 대변의 현금 얼마요? 40만원 차변에 돈 준 이유가 뭡니까? 현금 준 이유? 사진 현상했다고 그랬죠. 사진 현상한다. 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게 도서 인쇄비, 사진 인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첫째 줄에 본사란 표현이 있죠. 그래서 800번대 도서 인쇄비. 두 번째 17일 날 현금으로 납부했다. 대변의 현금. 돈 얼마 냅니까, 여러분? 12만 6천 원을 내는 거 아니죠? 건강보험료는 직원 반, 회사 반 내기 때문에 서로 똑같은 금액 내고 있죠? 반반씩. 그래서 총 얼마 낸다고요? 25만 2천 원을 낸다. 자, 차변해요. 자, 이 돈 왜 낸 겁니까? 건강보험료. 근데 직원도 낸다고 그랬죠? 종업원이 직원이죠. 직원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뭐라고요? 예수금. 16만 2천 원은 12만 6천 원이죠. 12만 6천 원은 예수금. 다음에 회사도 내줘야 된다며 회사가 내주는 건강보험료는 뭐다? 복리후생비. 그런데 세 번째 줄에 종업원은 모두 영업사원 800번대 코드 번호라는 소리죠. 제조와 관련 없는 그래서 811번 복리후생비. 다음 18일자 제품을 기부 기탁이란 말 기부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라져야죠. 대변 가서 뭐가요? 제품이라는 물건이 기부단체에 줬을 거니까요. 자,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대변에 제품이란 이름을 썼으니까 적요번호 몇 번이요? 8번 빼먹지 마셔야 되죠.
그 다음에 숫자가 두 개 줬죠. 원가, 시가. 500 써야 됩니까? 650 써야 됩니까? 여러분, 사라질 땐 무슨 금액으로? 장부 가액으로, 원가 금액으로 사라지는 거죠. 사라질 땐 원가로 사라진다는 거. 다음 차변에 이런 행동을 뭐라고 한다? 기부금. 기부했다고 하죠. 다음 21 현금 지급. 대변의 현금 얼마 준다고요? 계산기 필요 없죠. 193만 4천 원 줬다고 했으니까 차변에 돈 왜 주는 겁니까? 강사료. 강사료 왜 주나요? 직원들 교육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쓰는 이름이 뭐다? 교육훈련비. 그런데 누구를 교육했나요? 생산 부서 직원들을 교육했죠. 그래서 500번대 교육훈련비. 그 다음 근데 교육비는 사실 얼마였습니까? 두 번째 줄 보면 200이죠. 그럼 6만 6천 원은 안 줬죠. 왜? 세금 띄어야 되거든요. 아마 사업 소득세를 띈 것 같습니다. 그 외부 강사 초청하면 이렇게 줄 때 세금 띄고 줘야 됩니다. 그래서 6만 6천 원 세금 띄었다. 대차가 안 맞죠? 그러면 대차를 맞춰야 되는데 대변에. 그 다음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런 표현 했던 거 예전에 여기 원천징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수금 또 하나요. 선납세금 두 개를 떠올리시죠. 그 다음 구별은 어떻게 한다? 우리가 돈 주는 입장이면 예수금, 돈을 받는 입장이면 선납세금이라고 그랬죠. 지금 돈을 주고 있나요? 받고 있나요?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금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월급 줄 때도 세금 띄죠. 그랑 똑같은 겁니다. 직원들한테 월급 줄 때 세금 뛸 때도 예수금이었죠. 21일자 돈 줬다는 얘기 있네요. 대변의 현금 10만 원. 차변에 돈 왜 줬나요? 직원 뭐 부주금 준 거죠. 부조금. 직원들한테 하는 건 다 뭐다? 복리후생비. 영업부 직원이니까 811번. 22일자 문제가 길지만 마지막에요. 현금으로 지급. 대변의 현금 얼마요? 500. 차변에 돈 왜 줬나요? 보너스 준 거죠. 뭐라는 표현 나와요? 상여금. 보너스. 그래서 상여금. 자, 몇백 번 때 코드 번호 써야 되나요? 생산직 직원한테 준다고 세 번째 줄에 써 있네요. 그래서 500번 때 상여금. 그런데 이거요. 시험 나올 땐 이 자리에다 상여금 안 쓰고요. 뭐 임금이라고 써도 틀렸다고 안 할 것 같습니다. 504번 임금이라고 써도. 왜냐면 상여금도 일종의 월급의 한 형태거든요. 급여 형태이기 때문에 뭐 임금이나 급여 같은 표현 써도 아마 시험 볼 땐 맞다고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더 정확히는 뭐 상여금이라는 게 표현이 보니까 상여금 쓰셔도 되겠죠. 그 다음 23일자 대변의 현금 9만 원. 차변에 돈 왜 준답니까? 명함 인쇄한다. 뭐라고 하면 도서 인쇄비. 영업사원 800번대란 소리죠. 25일자 대변의 현금 100만원. 차변에는요. 돈 왜 줍니까? 화재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낸 거 말 그대로. 근데 공장 건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500번대 보험료. 9번 7월 26일 대변의 현금 20. 차별은요. 돈 왜 준 겁니까? 협회비. 각종 회비들 뭐라고 한다? 세금과 공과라고 합니다. 적십자 회비, 세금과 공과, 뭐 협회비 다 세금과 공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조하고 관련이 있진 않죠. 그래서 물건 만드는 거랑 관련이 없으니까 800번대 세금과 공과를 쓰시고 27일 대변에 수표를 발행했다. 대변에 당좌 예금 90. 차변은요. 돈 왜 줬습니까? 이런 표현 나오네요.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그때 쓰는 이름이 뭐다? 세금과 공과다.
여러분은 그 표현을 보시고 떠올리셔야 됩니다.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세금과 공가로 한다. 첫째 줄에 영업부 건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800번대 세금과 공가. 28일자. 미수금을 서울의 파산으로 해서 전액 대손 처리하다. 대손이 돈을 못 받는다는 소리죠. 그러면 대변에 받을 돈이 사라지죠. 받을 돈이 뭡니까? 미수금. 거래처 서울. 얼마가 날라가요? 1000만원 안타깝게도 못 받아서 사라졌습니다. 미수금이. 차변에. 자, 무슨 이름 써야 됩니까? 대손 충당금. 돈을 못 받게 되면 첫 번째 쓰는 이름 대손 충당금이죠. 그런데 몇 번 써야 됩니까? 121번 미수금에 관련된 대손 충당금 이 번호를 써야 되죠. 그런데 충당금은 얼마 있대요? 문제지에 써놨죠. 2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럼 충당금으로 다 안 되네요. 그때 쓰는 이름이 뭡니까? 대손 상각비죠. 그런데 대손 상각비가 있고 또 하나 뭐 있다? 기타의 대손 상각비. 지금 누구 써야 됩니까? 미수금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기타의 대손 상각비를 써야 되죠. 저 위에 있는 대손 상각비는 언제 써야 된다고요?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음일 때는 대손 상각비고 미수금이나 대여금이니까 기타의 대손 상각비를 쓰셔야 되죠. 28일 12번 오토바이가 사고 나서 폐기, 뭐 이제 폐차했다고 그러죠. 못 쓰게 돼서 아마 큰 사고 났나 봐요. 그래서 폐기했다. 그러면 오토바이가 없어지겠죠. 쉬운 말로 갖다 버린 거니까. 그럼 대변에 오토바이가 사라지니까 대변했습니다. 그러면 오토바이가 뭡니까? 타는 종류는 다 이거라고 그러죠. 차량 운반구. 자, 얼마요? 취득가. 그 다음 떠오르시나요? 이 분계 꼭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차변에 누구도 사라져야 된다. 감가, 상각, 누계액도 반대편 가서 사라진다. 차량 운반구랑 관련된 코드번호 209번이 얼마요? 55만 원이. 그래서 누계액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대차가 안 맞죠? 차변에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네, 유형, 자산, 처분, 손실. 왜요? 여러분 여기 처분이라는 말은요. 여기 처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처분은 개정 과목에 여기 처분이 있죠? 처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처분은 뭡니까? 우리 파는 거죠. 매각. 그러니까 처분의 뜻은 팔았다? 그럼 없어진 거니까 처분이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교환. 바꾼다. 물건을 바꾸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환도 처분 나옵니다. 개정 이 이름이. 그 다음에 또 하나 폐기. 갖다 버리는 것도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폐기도 처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저기 처분 손실이라고 한다는 거. 왜? 갖다 버렸는데 처분이라 될 수는 없죠. 그래서 갖다 버리면 다 이렇게 처분 손실이 나오겠죠 아마. 그 다음 29일 대변의 현금 마지막에 돈 얘기 나옵니다. 얼마 내야 됩니까? 57만원, 36만원 합쳐서 93만원을 내야 되죠. 차변에 돈 왜 냅니까? 자동차세. 뭐라고 해요? 세금과 공가. 근데 첫째 줄에요. 공장에서 사용하는 차 500번대. 그게 얼마래요? 57만원.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역시 자동차세죠. 세금과 공가. 근데 이번에는 본사 사무실에서 쓰는 차. 그래서 몇백 번대요? 800번대. 개정 과목은 똑같지만 코드 번호는 달리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 그렇지만 코드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두 줄로 500번대 세금과공가, 800번대 세금과공가 두 개로 나눠서 쓰셔야 됩니다. 29일 그 14번 문제 대변의 현금 250. 차변에 돈 왜 냈다고요? 재산세. 재산세도 뭡니까? 세금과 공가. 근데 공장용 건물이니까 500번대 세금과 공가. 15번
30일 날짜는 자, 돈 냈다 대변의 현금 얼마 냈습니까? 네, 총 내야 되는 돈 네, 저 돈 다 내야 되죠. 얼마요? 32만 4천원 또요 20만원 또요 2만원 총 얼마 냅니까? 54만 4천원이라는 돈을 내야겠네요. 자, 차변의 이유 돈 냈으면 이유가 있죠. 돈 왜 낸대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어떻게 내야 됩니까? 회사 반 근로자 반. 그래서 32만 4천원 회사 반 16만 2천원 반에 해당하는 16만 2천원 냈대요. 자, 회사가 국민연금 내준다? 이거 뭐라고 합니까? 세금과 공과죠. 건강보험료 내줄 땐 위에 문제 있었죠. 복리후생비지만 국민연금 내줄 땐 세금과. 근데 지금은 500번대죠. 왜요? 공장 근로자들 거니까. 그래서 500번대 세금과. 이 금액은 얼마만 돼야 돼요? 16만 2천원. 그 다음에요. 누구도 내야 돼요? 근로자도 내야 되죠. 근로자가 내는 건 뭐라고 합니까? 예, 수금 16만 2천원. 그죠? 그 다음에 뭐도 낸대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저 세금들은 누가 내야 됩니까? 똑같이 근로자들이 내야 되죠. 그러니까 역시 뭡니까? 세금과 근로자들이 부담하니까 예, 수금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정답이고요. 근데 지금 얘가 개정 과목이 똑같죠. 코드 번호도 똑같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두 줄로 할 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두 줄로 하면 조금 이상하니까 22만 원을 여기다 얹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얼마요? 38만 2천 원. 이러면 대차가 다 맞으시네요. 자, 잠깐 한 가지 정리를 하시면 이거에 대해서 이 4대 보험료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시면요. 자, 여러분 우리 회사가 직원들한테 월급 줄 때 4대 보험료라든가 세금 같은 거 띄죠? 네,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띄나요? 먼저 국민연금, 또 뭐도 띱니까? 건강보험료 띄죠? 그 다음 또 뭐도 띱니까? 고용보험료도 띄죠? 근데 여러분 4대 보험은 4대 보험이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하나 더 있죠? 뭐 있나요? 혹시 산재 보험료라고 있죠. 이걸 우리 4대 보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도 띈다고요? 예, 근로소득세도 띱니다. 그 다음 이 소득세의 10% 지방세라는 것도 띄죠. 예, 이렇게 세금을 띱니다. 그때 누구도요? 근로자도 근로자의 세금 줄 때 이렇게 띄고 4대 보험료에 대해선 회사도 부담해야 되죠. 자, 그때 쓰는 이름. 자, 서로 반반 내죠? 예, 뭐라고 한다? 예수금. 근로자가 내는 반은 예수금. 회사가 내는 건요? 뭐라고 합니까, 이거? 세금과 공과. 건강보험료? 직원이 내야 된다. 반 예수금. 회사가 내야 된다. 복리후생비. 고용보험료? 근로자도 내야 되죠? 예, 수금. 회사도 낸다? 쓰는 이름이요. 복리후생비라고 할 수도 있고요. 보험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둘 다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료는요. 여러분 근로자들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지 않기 때문에 개정 과목이 있을 이유가 없죠.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는 100% 회사가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보험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근로소득세 직원 월급 줄 때 띈다고 그랬죠. 역시 예수금. 그거의 10% 지방세도 또 띄는데 역시 예수금. 그래서 직원들한테 띄는 건 다 예수금이죠, 지금. 그런데 이건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돈 버는 사람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월급 받아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회사는 쓰는 이름이 없습니다. 쓸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회사가 관여할 몫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납부만 해주는 거지. 시험적으로는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근로자들 월급 줄 때 띄는 건 다 뭐라고 한다? 전부 다
예수금이다. 목. 그 다음에 하단 쪽엔 주로 요게 나옵니다. 여러분.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이. 고용보험은 만약에 시험 나오면요. 알려줄 겁니다. 복리후생비로 한다? 아니면 보험료로 한다? 이런 말이 시험 지문에 써줄 겁니다. 안 그러면 복수정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도 뭐 가끔 출제됩니다. 근데 요게 더 중요합니다. 밑에 쪽 개정 과목에선 세금과공과하고 복리후생비. 국민연금 내주는 거 세금과공과, 건강보험료 부담해 주는 건 복리후생비라고 한다는 거. 다시 돌아가셔서 16번 문제 7월 30일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으로 $700만 구입했던 주식 200주 중 80주를 3만원에 팔았다. 자, 그럼 잠깐 그리시면 우리가 샀죠. 몇 주를? 200주를 샀습니다. 200주를 사왔어요. 자, 얼마에 사왔을까요? 700만원에. 그죠? 그럼 여러분, 하나당 얼마 주고 사온 꼴이 됩니까, 여러분? 200주를 700만원 주고 사왔다면 한 주당 단가 얘기하는 겁니다. 35,000원에 사왔다는 거죠. 하나당. 그래서 이걸 팝니다. 다 판 게 아니죠. 지금 몇 주만 팔았다. 이 중에 80주만 판 겁니다. 예. 이 얘기 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장부가 때문에. 역시 얼마짜리입니까? 35,000원짜리죠. 내가 35,000원에 주고 사왔던 걸 그걸 내다 판다고요. 그러니까 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저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35,000원 곱하기 80주 하면 되시겠죠. 그러니까 요 숫자가 얼마입니까? 280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이유는 700만 원어치 주고 사온 걸 그 중에서 얼마치만 내다 팔았다는 거예요. 280만 원어치만 내다 팔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셔서 자, 대변에 팔았으니까 사라지죠. 뭐가? 단기 매매증권이. 단기간 매매 차익이라는 말 나온 이유가 단기 매매증권이란 말 쓰려고 나온 거죠. 자, 얼마치만 내다 판 거라고요? 280만 원어치만 내다 팔았다고요. 그 다음 팔았으니까 돈 얘기가 나와야겠죠. 돈 어떻게 받아요? 통장으로. 얼마요? 돈 얼마 받으면 됩니까? 280이요? 280만 원어치 내다 팔았다고요. 내가 받는 돈은 판매가 처분하는 대로 받는 거죠. 팔 때 얼마 받기로 했대요? 3만 원씩 받기로 했대요.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은 총 얼마입니까? 240이지. 대차가 안 맞습니다. 어느 쪽에 안 맞습니까? 차변에. 자, 내가 한 행동이 뭡니까? 처분. 차변이란 건 뭐가 생겼다는 증거입니까? 손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처분, 손실. 뭘 팔아서요? 단기 매매증권을 팔아서 손해 났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여러분 당연히 35,000원 주고 산 걸 3만 원에 파니까 직관적으로 손해 난다는 느낌 오시죠? 예, 하나당 팔수록 하나당 5,000원씩 손해 받겠죠. 근데 80주 팔았으니까 5,000원 손해 보는 거 80주니까 40만 원이 전체 손해 금액이 맞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31일자 불났대요. 그래서 뭐가요? 제품이 불타서 없어졌다. 그래서 대변에 사라져야죠. 제품. 또 떠올라야죠. 대변에 제품이란 걸 썼으니까 적요번호 몇 번? 8번. 자, 숫자가 몇 개 주어졌습니까? 2개가 주어졌죠. 1,500만 원은 뭐예요? 시가. 1,000만 원은 원가. 여러분 사라질 땐 무슨 금액으로 사라진다? 원가 금액으로 사라진다. 장부에서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원가 금액으로 사라진다. 그 다음 차변에 불났죠?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화재, 태풍 이런 거 재해, 손실. 그래서 손실 났다는 거죠. 재해로. 그래서 비용 계정 과목까지 다 맞춰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부가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